오늘의 하이라이트 써있죠. 성공의 길. 김성호 샤론 요르 마스터가 알려주는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 우리 김성호 또 우리 박정원 샤론 요르 마스터께서 속 시원하게 한국말로 지난번에 그 답답했던 마음을 오늘 풀어낼 겁니다. 여러분 소개해드릴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성호 박정원 샤론 요르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샤론 요르 마스터 김성호 박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지금 함께 어쨌든 처음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보스턴이랑 우리 뉴욕 이렇게 계시는 분들께 이렇게 영어 세미나, 잉글리시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우리 다니엘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저희에게 대시를 주셔서 마다하지 못하고, 네, 거절하지 못하고 우리가 애터미 처음 만나는 것처럼, 그죠? 네, 이제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솔직히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느끼시겠지만 애텀이라는 내용이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너무 이제 광범위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가 먼저 저희 애터미를 시작하셨지만 그 당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그냥 딸랑 해모임 하나랑 그리고 딸랑 화장품 한 세트 그리고 회사도 본사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였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본부장님께서 처음에 영상을 틀어주셨던 것처럼 상이라는 상은 지금 최다 휩쓸고 있는, 네, 정말 지금 같은 세상에 트렌드가 되고 있는 그런 정말 어마무시한 애터미가 되다 보니까 정말 해드리고 싶은 말씀, 정말 그리고 또 저희가 배우고 듣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아마 다 하지는 못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하지 못하더라도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으로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함께 좀 공유하면서 우리 그냥 좀 이 시간을 좀 더 그냥 뜻깊은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오늘 준비한 내용의 컨셉은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자가 모두 살아가시는 인생이 조금씩은 다를 거고 어찌 보면 많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애터미를 만났기 때문에 애터미를 만난 우리 애터미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다 비슷하기도 하기 때문에 공감도 되지만 또 많이 서로 간에 의지가 되고 또 도움이 될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 사는 이야기 위드 김성호, 박정원에서 저희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기대하고 오시진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서프라이즈였기 때문에 원래 영화도요, 드라마도요, 기대를 하나도 안 하고 보셔야 재밌거든요. 네, 그냥 저희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성공하셨죠. 애터미의 피부 미인이신 우리 김미수 스타 마스터님의 찐 딸내미, 네, 우리 박정원 샤론 마스터님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들리시면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런 자리가 처음이어서 굉장히 많이 떨리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건 저는 엄마가 김미숙 스타마스터님이 시작하실 때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옆에서 지켜봤던 모습이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애터미를 애용하고 좋아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시작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애터미를 알게 된 건 저희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생얼백이라고 적혀있는 화장품을 집에 가지고 오셨어요. 생얼백이라는 화장품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혹시 초창기에 없으신가요? 네, 애터미가 처음에 시작했던 게 생얼백이라는 화장품과 해모임 이 두 가지로 시작을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생얼백이라는 화장품을 보시면 진짜 녹색 병에 그 한글로 생얼백이라고 적혀 있는데 누가 봐도 이건 정말 이상한 회사의 화장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믿음이 안 갔었고요. 그리고 그냥 해모임에 대한 설명도 막 A4 용지에 여러 장 프린트를 해서 파일 철에 이렇게 끼워서 엄마가 그냥 식탁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희 아빠도 그렇고 엄마가 이상한 걸 어디서 듣고 가지고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처음에 엄마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는 원래는 정말 평범한 주부셨고요. 저한테 있어서는 항상 집에서 저 케어해 주시고 아니면 이제 주변에 가까운 분들 일 잠깐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 그냥 가까운 분의 학원에 차를 운행해 주시는 잠깐 나가서 일하고 오셔서 또 집에 계시고 저한테는 그런 엄마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사진에 보이시죠? 생얼백 화장품. 이 화장품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젊은 세대고 제가 그때 20대였거든요. 근데 20대의 아가씨가 봤을 때 저 화장품을 쓰게 생겼나요? 전혀 안 쓰게 생겼죠. 생얼백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느 20대가 그걸 쓰겠습니까? 근데 저희 엄마는 계속 저에게 권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쓰는 화장품이 있었고 그리고 저건 정말 믿음이 가지 않는 회사의 화장품인 것 같았고 그래서 계속 거절을 했었고 그리고 엄마를 굉장히 심하게 말렸습니다. 저런 거를 도대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왜 저런 걸 계속 하고 다니는 거냐 하면서 말렸고 그리고 자꾸 다른 지역을 막 다니시는 거예요. 집에 잘 안 있고.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또 의심이 가기 시작했고 그런 딸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본사도 없었으니까요. 애텀이라는 회사가. 그래서 일단 이제 엄마를 계속 반대를 했었죠. 근데 갑자기 엄마가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컴퓨터를 전혀 하실 줄 몰랐기 때문에 뭐 키보드 치는 거부터 시작하셔서 이제 뭐 인터넷 하는 거 이런 거를 갑자기 배우시면서 근데 제가 보는 엄마는 그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점점 더 밝아지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냥 일단 더 보자. 이제 뒀다가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그만하시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무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화장품도 안 썼고 해모임도 먹지 않았습니다. 계속 반대를 하던 중에 아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혼자 쓰시라고 혼자 쓰시고 혼자 드시고 저희는 안 먹겠다 안 쓰겠다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서울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도 엄마가 계속 하셨기 때문에 근데 엄마가 저에게 자꾸 하시던 말씀이 이 회사가 한국 토종 회사인데 이 회사는 분명히 나중에 미국으로도 나갈 거고 해외 어디로도 다 나갈 거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었어요. 물론 저는 믿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계속 믿지 않았지만 그 당시 저희 대학교 교수님 분 중에 한 분이 미국의 안식년이어서 미국에 가서 계시는 분이 계셨는데 진짜 궁금한 거예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다단계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미국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교수님한테 이메일을 막 보냈어요, 제가. 이메일을 막 보내서 교수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단계라는 인식이 없다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도대체 그쪽에서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한 번만 좀 알아봐 달라고. 이게 미국에서도 아니라고 하면 전 진짜 엄마를 말려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고 답장을 받았는데 교수님께서 미국은 한국 사람들처럼 불법 다단계라는 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저희 나라처럼 불법 다단계 막 물건을 팔아서 막 사재기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그런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엄마를 한번 믿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냥 일단 엄마를 두겠습니다. 이 회사가 정말로 괜찮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좋아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엄마가 물건을 쌓아두는 일은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만약에 엄마가 애터미 물건을 계속 사서 집에 막 쟁여두셨다면 제가 더 의심을 했겠지만, 그런 일도 없고 엄마가 되게 기분도 좋아 보이시고 항상. 그래서 이제 두고 저는 이제 서울로 일을 하러 갔죠. 제 일을 하러 이제 서울로 가서 저는 그냥 계속 애터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제가 원래 사서 쓰던 화장품들을 쓰는데, 제가 집에 있을 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김해에 있을 때 엄마가 쓰시던 생얼백을 어쩌다가 쓰게 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제 화장품이 떨어져서. 화장품이 그 생얼백밖에 없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이제 그 화장품을 한참 쓰다가 이제 서울에 가게 됐는데, 서울에서는 이제 원래 제가 쓰던 화장품을 사서 썼겠죠, 제가 일하면서. 근데 그거를 쓰는데 뭔가 이렇게 약품 냄새 같은 게 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잠깐 썼던 그 기억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약품 냄새도 나는 것 같고, 그 화장품을 썼는데도 약간 피부가 건조해지는 느낌인 것 같고, 그래서 이 화장품이 아닌가 하고 또 다른 화장품도 사서 써보고 이것저것 사서 쓰다가, 근데 모든 화장품이 다 약간 그 시중에서 사는 화장품들이 다 약간 이상한 화학 양품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그거 한번 써볼게. 한 번만 보내줘 하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생얼백에서 뭐 아톰미 이렇게 바뀌었다가 또 이게 또 애터미로 바뀌면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 화장품들을 막 쓰는데 이걸 쓰다 보니까 정말 좋은 거예요. 제 피부가 좋아지는 걸 느끼고 제 피부가 촉촉해지는 걸 느끼고 이러면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저는 비록 애터미를 하지 않지만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가 이런 걸 하는데 너 피부과 다니는 그 돈으로 이 화장품 써봐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의 수준까지만 딱 된 거예요. 그냥 엄마가 하니까 내가 사용해 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잠시만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서울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여기 계신 김성호 국장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희는 엄마는 꾸준히 저희에게 애터미 해볼래? 애터미 엄마가 하는데 같이 할래? 막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는 딱히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항상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건데, 그건 저희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는 엄마처럼 사람들에게 소개를 할 자신도 없었고, 그냥 엄마가 하니까 제품 몇 가지만 써줄게, 이런 마음이 가장 컸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 진짜 꾸준히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해모임 한 박스씩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뭐 화장품이 새로 나오면 이거 써봐 하면서 갖다 주시고,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끊임없이 정말 열정적으로 저희에게 애터미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제 저희는 나중에는 그 해모임이 저희 창고 같은 곳에 엄청 많이 쌓였었어요. 왜냐면 저희는 별로 그 해모임에 관한 믿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잘 먹지도 않았고, 그냥 화장품과 뭐 폼클렌징, 치약 칫솔 이 정도 쓰는 정도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느 날 저희 아이가 굉장히 아팠었거든요. 이제 막 열이 막 40도까지 41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열이 많이 났는데, 그때가 마침 휴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응급실에 갔죠. 응급실에 가서 뭐 아기가 피도 뽑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서 아기가 이제 빈혈이 굉장히 심하다고 철분제를 먹여보지 않겠냐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철분제를 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철분제 때문에 아이가 변비가 굉장히 심하게 걸렸었어요. 그게 진짜 그러니까 변을 볼 때마다 아기가 막
울고 이럴 정도로 심했는데 엄마가 오셔서 유산균을 먹였습니다. 아이한테 그 가루 유산균을 이유식 같은 데 막 섞어서 먹이고 애기 먹는 우유에 섞어서 먹이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꾸준히 먹이기 시작했더니 애기 변비가 굉장히 좋게 나아졌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또 여기는 제품이 정말 효과가 좋은 제품들을 회장님이 선별을 하셔서 들어오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이제 두 번째로 하게 됐죠. 화장품 이후로. 그리고서 저희 엄마가 저희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애기한테 이렇게 숟가락에 해모임을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한 숟가락씩 몰래 먹이셨던 거예요. 애기가 자꾸 열이 많이 나고 아프니까. 근데 제가 왜 먹이냐고, 이거 애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엄마가 진짜 믿고 한 번만 먹여보라고. 애기 계속 이제 열 때문에 응급실을 가니까. 그래서 그냥 정말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조그만 티스푼에 해모임을 조금씩 짜서 먹였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먹이고 나서 한 번도 응급실을 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에게도 면역력에도 굉장히 좋은 거구나라고 느끼면서 이제 김성호 국장님도 먹기 시작하고 저도 이제 조금씩 이제 피곤하거나 하면 먹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은 그런 믿음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한 거죠. 애터미에 대한. 그래서 엄마가 갖다 주시거나 혹시나 엄마가 이번에는 새로 이런 제품이 나와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우리도 한번 써볼게 하면서 이제 점점 저희도 이 애용자가 되어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저는 옆에서 반대를 한 사람이잖아요.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엄마는 김미수 본부장님은 정말 끊임없이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저희에게 그런 열정을 계속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애터미에 대한 생각을 더 좋게 가지게 되었고 이런 제품들에 대한 믿음도 조금씩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가족이나 친구들이 심하게 반대를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저는 정말 엄마한테 처음에는 진짜 말도 못 꺼내게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반대하는 주변의 지인들이나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있으면 본인이 이 애터미에 대한 그런 열정이나 그런 열심을 좀씩 더 보여준다면 그들의 마음도 저처럼 풀리고 이제 이 애터미에 대한 마음을 좀 더 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이번에 이제 말씀드릴 걸 정리하면서 제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도 반대하는 사람이 애터미를 좋아하는 사람이 됐고 애터미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만들고 이게 같이 하게 되었잖아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보여주시면 저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모두가 다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했는지는 이제 김성호 국장님께서 더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박재홍 국장님이 이제 여지껏 저를 이제 도와만 주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본인의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도 잘 몰랐었고요.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게 쉬운 부분이 아닌데 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얼굴 팔릴 대로 팔려서 저는 심장이 고장이 나 있어요. 그래서 막 떨고 이러진 않는데 박재홍 국장님 옆에서 보는데도 막 목소리가 들뜨들뜨 떨려가지고 네, 너무 수고했다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의 이야기도 이제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면서 애터미 사업 이야기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제 지극히 이제 박정호 국장님을 만난 뒤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애터미라는 지금은 같은 울타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분명 처음부터 이런 자리가 이렇게 달갑고 하시진 않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발적으로 뭐 이런 애터미라는 정보를 뭐 찾아다니신 분이라든지 또는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이 너무 좋아서 내 인생의 정말 인생 직업 중에 하나가 내 이 다단계다라고서 찾아다니신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2009년도에 저희 박정호 국장님을 이제 만나서 이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는데 이제 아직 단 한 번도 여자친구 이제 어머님과 아버님을 만나 뵌 적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아봤더니 본인이 이제 정원이 엄마래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공수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짜고짜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이 너 이름이 성우라며? 네. 그랬더니 그래, 야, 너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에게 처음 전화인데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시더니 계좌번호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그 당시에는 이제 박정호 국장을 너무 사랑했고 결혼할 마음까지 있었기 때문에 잘 보여야 되잖아요. 미래의 장모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물어보신 대로 족족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계좌번호도 물어보시길래 제가 계좌번호를 드렸죠. 그랬더니 와, 정원이 엄마는 딸내미 남자친구하고 용돈도 주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나원이 애터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는 솔직히 저희 법무장님께서 딸내미 남자친구지만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애터미에다 회원가입을 시켜놓으신 거예요. 그것도 솔직히 몰랐어요. 3년 뒤에 알았죠. 자, 뭐 그렇게 모르고 지내다가 이제 저희가 연애를 하다가 연애 끝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아이도 낳게 되었고, 진짜 아이가 저를 닮아서 좀 태생이 좀 약해서 진짜 태어난 해에 크리스마스 날 그리고 그 다음에 신정 1월 1일 공휴일만 되면요 계속 열이 오르고 아파가지고 응급실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다음에 이제 한국 나이로 2살일 때에 이제 저희 본부장님이 집에 오시면서 저희 신혼집에 자주 오셨을 때 진짜 박정호 국장님 말 따라 저희가 한눈판 사이에 몰래 아이에게 아주 작은 티스푼으로 해모임을 먹이셨던 거예요.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그 해모임에 박수 치시면 안 되죠. 해모임에 6세 미만 어린이는 섭취하지 말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이가 임상 실험을 한 결과는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저희도 진짜 이거 듣도 보도 못한 회사의 제품이었기 때문에 너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이가 점점 좋아지니까 그래서 그냥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3년 정도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저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 와이프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저희 김민수 본부장님이 현재 이제 자녀분이 우리 박정호 국장 한 명이지만 그 밑으로 한 5번 정도 이렇게 유산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이었겠지만 그 슬픔도 많이 전해 들었었고 또 하나는 어쨌든 하나뿐인 딸인데 딸이 엄마의 체질을 닮았다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같이 일을 하고 있었다가 큰아이가 임신이 되고 이제 태어날 때쯤부터는 와이프는 일을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좀 조리만 하면서 아이만 키워달라고 제가 좀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저 일을 했었어요. 부부가 같이 일을 하다가 이제 혼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외벌이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돈을 정말 몇백만씩 크게 번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일반 직장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다만 저는 그때부터 책임감이 이제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다 보니까 책임감이 생겨서 약간 그때부터 모르겠어요. 지금 애텀에서 배운 그 주인의식을 좀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제 회사는 아니었지만 정말 저의 회사처럼 내가 사장인 것처럼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했고요. 저녁 6시에 퇴근을 하고 저녁을 먹고 저녁 9시 전에 한 번 더 야근을 갑니다. 야근을 갔다가 12시에 퇴근을 해요. 그러고 씻고 한 새벽 1, 2시에 잤다가 다시 아침 7시에 출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1, 2년 정도를 꾸준히 일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했던 일은요. 이제 좀 이게 노동적인 일도 많았었고 관리적인 일도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심신, 몸과 마음이 다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이제 허리가 다치게 된 거예요. 허리가 양쪽이 왼쪽에 3번, 4번, 오른쪽에 4번, 5번 디스크가 양쪽이 다 터지게 되면서 제가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 몸이 되었고요. 어느 날은 출근하던 중에 차에 시동을 끄고 내렸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뇌에서 신호를 보내요.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는데 이 다리가요, 일어나질 않아요. 다리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택시를 타고 병원을 갔더니 너무 늦었대요. 이미 양쪽에 이 디스크가 흘러내려서 신경을 다 꽉 막아놨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수술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수술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하면서 진짜 제가 진짜 딱 5일 누워 있었어요. 5일 딱 누워 있고 원래 어, 제가 6인실을 썼는데요. 6인실 중에서 제가 나이가 두 번째로 젊었었는데 제가 가장 먼저 퇴원을 했어요. 진짜 이 악물고 퇴원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제 일을 못하는 백수가 되었는데 저희 집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당장 누구한테 손 벌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 당시에 저희가 진짜 김미숙 본부장님 수입 자체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벌고 계실 줄 알았다면 당연히 한두 달 정도 더 입원했다가 그렇게 했겠지만 정말 그런 얘기를 꺼내지 못할 정도 저희가 정말 장모님이고 엄마였지만 못되게 됐어요. 다단계 다짜도 꺼내지 못하겠고요. 저희 집에 신혼집에 오시는 것도 싫어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더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그렇게 강하게 거절하고 여러분들 싫어하잖아요. 그 사람들 사업 잘해요. 누구처럼요? 저희처럼요. 아셨죠? 네. 강하게 거절하신다면요. 계속 틈새를 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5일 동안 누워있는 사이에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3년 정도 시간이 쭉 하고 주마등화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진짜, 저희 본부장님이 저희 신혼집에 오셨을 때 꼭, 아니, 내 컴퓨터인데 본인이 제 컴퓨터를 키세요. 그리고 맨날 트는 게 있었어요. 머리가 이만큼 까진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요. 마디다, 마디다, 마디다. 마디다는 해프지 않다는 뜻이야. 이러면서 무슨 폼 클렌저네, 샴푸네 이런 광고 영상이 있는데 이거를 매번 트시는 거예요. 오죽 그렇게 트셨으면 제가 3년이 지났는데 그게 기억이 났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이제 어느 날 네, 좀 재밌는 얘기인데 저는 좀 한국에서도 좀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다행히 와이프는 서울에서 만났지만 저는 태어나서요 냉장고는요 문이 딱 두 개라고 생각했어요. 냉장실 문, 냉동실 문. 그랬는데 신혼생활 중에 한 1년 정도 지났을까요? 저희 본부장님이 저희 신혼집에 오시더니 한 번은 냉장고를 사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냉장고 문이 4개가 있는 거예요. 4개가. 냉장문 2개, 냉동문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세상이 좋아졌구나. 냉장고 문이 어떻게 많을 수가 있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냉장고를 사주실 때 카드를 제가 뺏었어요. 봤는데 카드에 김미숙 이렇게 본부장님 성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딱 뇌리에 스쳤습니다. 그래서 뭐지? 우리 본부장님이 좀 돈을 버시나? 이러면서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본부장님 제가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 제가 몸이 이래서 한번 애터미란 일이 좀 관심 생기기도 했고 알아볼까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렇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3년 동안 본인이 많이 저희들 때문에 속이 상하셨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들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충남 촌놈이었고요. 제 본부장님은 경상도 촌분이셨어요. 경상도 사투리가 얼마나 센지 막 욕을 하시는데요. 들리지가 않아요. 다행히 그래서 잘 욕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고 본부장님 저에게 말씀하신 게 8697번이라는 이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애텀이라는 회사의 회원번호랍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찾아서 들어가서 8697을 입력하고 한번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 아이디의 수당 내역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1월 달에 수술을 했는데 그 전에 작년 그러니까 12월 달 한 달 매출이 모르겠어요. 막 엄청 찍혀 있더라고요. 6번, 7번 찍혀 있는데 다 더해 봤더니 무려 1,200만 원 정도를 벌고 계시는 거예요. 애터미에서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또 전공이 경찰학과였습니다. 제가 경찰 공부하면서 이 법학을 전공하고 준비할 적에 여러 가지 판례 중에 이 다단계 때문에요. 많은 분들에게 사기를 쳤던 이런 판례들이 정말 많아요. 다 사기꾼을 잡혀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런 다단계를 저희 장모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1,200만 원을 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사기를 잘 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내가 장모님을 빨리 빼와야 되는데 정말 더 큰 사고 치기 전에 내가 우리 장모님을 빼와야 되는데 이러면서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 애터미가 그렇게 오래된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회사 큰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다음이나 네이버나 여러 가지 여러 카페들에 다 가입을 하게 됩니다. 어떤 카페요? 다단계 카페, 안티 다단계 카페 다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요,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지만 MA, 뉴스킨, 하블라이프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애터미는 없었어요. 애터미는 한 제가 10개 정도 카페에 가입이 되어 있을 때 한 카페가 애터미가 만들어져 있긴 했었어요. 근데 애터미에 대한 어떤 피해 사례나 그런 연계 정말 한 개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지?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이거 진짜 알아봐야겠다. 아무 피해 사례가 없는데 저렇게 정말 말도 잘하지 못하고 사투리는 세고 다만 피부는 좋아진 저런 동네 남아도는 동남아 아주머니께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을 벌고 있다면 내가 저분의 다리를 꼭 붙들고 저분한테 빌보기 찬스를 써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도권에 살고 있다가 신혼집을 과감하게 다 정리를 해요. 집을 빼고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대전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대전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온 이유도 되게 재밌어요. 제 연고지가 대전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애텀이라는 회사가 이런 탄생하기까지 배경 중에 가장 큰 배경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는 국가기관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누구도 어느 국가도 따라할 수 없는 그 특허 기술 때문이잖아요. 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대전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미나도 대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또 저희 본부장님 하신 얘기가, 얘들아 한국에서 대전이 그래도 가장 가운데 있지 않니? 그러면 엄마가 장담하는데 너희들이 애터미를 하게 되면은 분명 서울 부산 어디든 전국을 다 뛰어야 될 건데 엄마 생각에는 대전이 가장 좋더라. 왜? 위로 올라가기 밑으로 내려가기 가장 좋더라. 이러면서 대전에서 한번 애터미를 알아보고 시작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전으로 왔습니다. 연고지가 아니었고요. 아시는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애터미를 알아보기 시작을 한 거죠. 저는 이사를 오자마자 다음날 여러분들 이렇게 줌 세미나 초대받으신 것처럼 세미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저희가 대전에 연구지도 없었고 저희 센터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 본부장님의 형제 라인의 센터에 초대를 받아서 갔고요. 그때는 되게 조그만 사무실이었던 것 같은데 지하로 끌려 내려갔습니다. 곰팡이네 콱한데 거기서 어느 멀끔한 분이 오셔서 본인은 국장이래요. 그러면서 이름이 이용균이라고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해요? 처음 들었거든요. 애터미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잘하시는데 2시간을 쉬지도 않고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그렇게 목청이 터져라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본인의 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저희 장모님이 버시는 수입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매주 화요일마다 제가 벌었던 월급보다 조금 더 많은 일주일에 한 240만 원에서 260만 원씩을 벌고 계시는 거예요. 매주 화요일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매달 열심히 일해서 한 달씩 벌어서 먹고 사는 한 달 인생을 살았던 그런 인생의 굴레를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분은요. 저희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던 한 달 월급을 매주 일주일마다 받고 계시는 거예요. 저 돈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와, 한 달에 벌었던 200만 원 넘는 그 한 달 동안 벌었던 200만 원을 일주일마다 벌게 된다면 야, 진짜 세상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바로 다음날 찾아갔던 곳이 이제 대전에 있는 콜마 비네치 갔더니 한 1,5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진짜 신기한 게 저만 젊어요. 다 머리가 하얗고요. 다 허리도 구부정하신 분들 많고요. 다 어른들밖에 안 계셨어요. 그때 이제 저희 본부장님, 저희 장모님이 한 분 한 분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멀끔하신데 약간 머리숱이 없고 얼굴 동글동글한 분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지금의 김성일 임페리얼 마스터. 근데 제가요 그랬어요. 그냥 몰랐으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래도 또 인사를 또 시켜주시는데 장모님이 본인의 롤모델이라 하시는 거예요. 누군지 아세요? 박정수 임페리얼 마스터님이에요. 그때 인사했어요. 어떻게 인사했냐면요. 안녕하세요. 왜냐면 저는 애터미를 몰랐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대단하시고 애터미의 정말 역사를 세우신 분들이라는 걸 못 해봤어요. 그러면서 줄줄이 소개를 받았습니다. 박강렬 회장님도 인사도 하고요. 이세영 박사님도 인사도 하고요. 저희 김희숙 본부장님이 항상 웃고 다니시잖아요. 예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형제라인 리더분들이 다들 좋아하셨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사위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야, 희한하게 그 소문을 누가 냈는지요. 먼저 막 찾아오셔서 막 인사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뭐 홍영구 크라운 마스터, 정말 뭐 박동철 크라운 마스터, 정말 인사를 다 했어요. 몰랐습니다. 제가 그때는 정말 무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회장님의 강의가 정말 처음엔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허리를 수술하자마자 허리 보호대를 차고 갔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1시간도 못 있었고요. 서 있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또 그 당시 이제 우리 스폰서님들이 막 해모임을 막 나눠줬었어요. 그래서 해모임을 또 먹으면서 해모임 먹다 보니까 어때요? 기력이 생기고 이게 소염 진통 작용하다 보니까 조금 더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덕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세미나를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앉아있게 되면서 애터미도 조금씩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와중에 무조건 애터미만 믿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애터미가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내가 또 잘못 선택해서 내 인생에 한 번 더 실패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봐야겠다는 마음으로 대진에 있으면서 대진에 있는 MA, 뉴스킨, 허벌라이프 이 메이저리그급에 있는 회사들 다 찾아가서 똑같이 강의를 듣고 배워봅니다. 배워봤더니요, 제가 모르겠어요. 제 기준에 이 세 가지 정도 이 결과를 좀 찾아낸 것 같아요. 일단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능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회사들이요,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벌어온다고.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직업으로 시작을 하려고 봤더니 돈이 있어야 돼요. 많은 회사들이요, 소비는 다 그냥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사업적으로 당신이 1,000만 원, 2,000만 원, 뭐 1억, 2억, 10억, 100억까지 벌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제품을 꼭 사셔야 됩니다 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요? 돈이 없었어요. 젊은 새내기 신혼 부부였고요. 저희 집이 뭐 다 양가 부모님들이 다 뭐 정말 떵떵거리며 잘 사는 그런 집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었습니다. 또 딱 듣다 보니까 두 번째, 인맥이 필요하다고. 인맥. 제가 직권 남발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제가 느낀 인맥은요, 교수님들, 뭐 선생님들, 원장님들, 총장님들, 이렇게 어느 일정 위치에 도달해 있는 분들이 인맥 활용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인맥이 필요하더라고요. 왜요? 그런 인맥들은요, 이미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도 이미 돈을 쥐고 있는 인맥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나처럼 또 이 회사에 와서 일정 부분 돈을 지불하고 자발적이 아니라 강제적이라도 제품을 구매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능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어떤 능력이요? 제가 가로치고 써놨죠? 거짓말 능력. 자, 귀 안 빨개지고요, 눈동자 흔들리지 않고 거짓을 진짜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거는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거짓말하면요, 일단 귀가 빨개지고요, 말도 막 더듬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나 하나, 우리 가족 정말 잘 먹고 잘 살아보고자 정말 남의 집도 중요한데 남의 가정의 지갑을 털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 돈을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자니 너무 양심에 찔리더라고요. 이런 세 가지를 알게 되니까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앞뒤 안 가리고요, 그냥 과감하게 다 정리하고서 애텀이라는 회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제가 쭉 들어보고 다 비교해 보니까 애터미 회사는요, 물론 사업자 되면 좋죠. 그런데 아무 조건이 없고요, 단 소비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태어나서 내가 자급자족을 하지 않는 이상은요, 뭐 미국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월마트라든지 이런 주변에 샵 또는 쇼핑몰 또는 마트를 다 가신다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to like and subscribe. Thank you.